왜 우리는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언제나 원하는 삶을 갈구하기만 하는 걸까요? 누구나 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행복과 풍요, 그리고 경제적인 진정한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꿈 같은 성공한 인생을 끌어당긴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함해서 말이죠. 3명, 2명, 아니 단 1명도 없을지 모릅니다. 과연 눈부신 성공을 이룬 인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공상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밥 프록터, 조셉 머피, 토니 로빈슨을 만든 진정한 스승 나폴레온 힐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성공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총 15가지의 성공 법칙인데요. 이 성공의 법칙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폴레온 힐은 기자로 일하던 중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앤드루 카네기를 만나 엄청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아무런 보수 없이 500명의 성공한 사람을 인터뷰해달라는 것이었죠. 나폴레온 힐은 단순간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카네기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1908년부터 1928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였고, 이 사람들을 성공하게 만들게 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성공 원리를 모아 성공의 법칙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전 세계 5천만 부 이상 판매되어 수백만 명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에서 소개한 15개의 법칙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자기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자기 확신을 손쉽게 만들어줄 방법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어떤 운명이라도 성공한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법칙에 대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법칙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 법칙을 자기 암시라고 부른다. 여러분이 명심할 한 가지는 여기에는 불확실한 점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법칙이 무엇이든 간에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명심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자기 암시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평화와 번영의 산으로 인도하거나 불행과 빈곤의 계곡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러분이 마음을 자기 성취력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채운다면 자기 암시의 원리는 이 불신 정신을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지배적인 생각으로 설정하고 여러분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실패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빛나는 자기 확신으로 채운다면 자기 암시의 원리는 이 믿음을 지배적인 생각으로 설정하고 성공의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나 자신도 자기 암시의 원리를 실제로 적용할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래서 습관의 원리를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방향과 목적에도 자기 암시의 원리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습관은 환경에서 비롯된다. 같은 일이나 생각, 말을 반복함으로써 형성된다. 습관은 축음기, 레코드의 홈으로 인간의 마음은 그 홈에 맞는 바늘로 비유할 수 있다.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습관이 형성되었을 때 마음은 그 습관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축음기 바늘이 축음기 레코드의 홈을 따라가는 것처럼 말이다. 습관은 시각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 중 하나 이상의 특정한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마약 중독이나 습관성 음주 같은 해로운 습관도 이런 반복 원칙을 통해 형성된다.
습관이 정착되면 이런 습관이 저절로 우리의 신체 활동을 통제하고 지시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자기 확신의 강력한 요소인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어떤 습관을 형성할 때까지 여러분의 노력과 생각을 자발적으로 혹은 필요하다면 강제로 원하는 노선을 따라가게 안내한다. 이렇게 해서 습관이 형성되면 여러분의 노력과 생각이 자발적으로 같은 노선을 따라가게 된다. 자기 확신 서약문을 쓰고 반복하는 목적은 그 생각이 습관의 원리를 통해 잠재의식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자기 확신을 여러분 마음의 지배적인 생각으로 만드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여러분은 글자라는 특정한 윤곽을 팔과 손으로 반복해서 따라감으로써 쓰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이런 윤곽을 추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이제 모든 글자를 천천히 추적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다. 여러분에게 글쓰기 습관이 형성된 것이다. 습관의 원리는 신체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능력도 장악할 것이다. 이는 자기 확신을 마스터하고 적용함으로써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 혹은 반복적인 말을 통해 마음속에 깊이 새긴 열망은 결국 외부적 신체 활동으로 표출된다. 습관은 바로 자기 확신이라는 토대를 이루는 원리다. 대부분은 스스로 깨워줄 상상의 손만을 기다리느라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거의 알지 못한다. 만약 현재의 평범한 위상을 끌어올릴 자신감을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런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놀랍고 신비로운 시스템이다. 나는 몇 달 전 에머슨의 수상록을 집어들고 정신의 법칙에 관한 그의 글을 다시 읽으면서 이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미 수십 번도 더 읽었던 이 책에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본 것이다. 이전에 읽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본 이유는 지난번 읽었을 때부터 내 마음이 더 넓어지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꽃잎이 활짝 피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그 발달이 최고조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펼쳐진다. 이 최대치가 무엇인지, 어디서 멈출지, 아니면 아예 멈추지 않는지는 답할 수 없지만 개인의 성격과 일에 몰두하는 정도에 따라 전개가 달라지는 것 같다. 매일 분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사물에 대한 해석력이 계속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당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패배한 것이다. 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이기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만약 당신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진 것이다. 성공은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정신 상태에 달렸다. 높이 오르려면 생각을 높게 해야 한다. 상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 삶의 투쟁에서 승리는 반드시 강자나 빠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사람의 기질에는 미묘한 뭔가가 있는데 적절하게 외부 영향을 받으면 이 기질이 여러분을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성취의 극치로 이끈다. 아무도 자기 안에 어떤 힘이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 자신도 자기 능력을 알지 못한다. 더 원대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시야를 넓히고 자신감을 키워주고 성취하고자 하는 더 뜨거운 열망으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자극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힘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때와 방식으로 찾아오는 것은 이상하지만 사실이다. 나는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경험이 종종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는 전형적인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람이 자기 확신의 가치를 완전히 이해했을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카고에서 성격 분석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한 불황자가 사무실에 나타나 면담을 요청했다. 일하다가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할 때 그는 내가 수년 전에 썼던 자기 확신이라는 책을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말했다. 이 책을 쓴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 책을 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찰했다.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멀거니 바라보는 눈빛, 얼굴에 나타난 낙담의 주름, 자세, 열흘 동안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그리고 긴장하는 태도는 모두 그가 가망이 없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그에게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무엇이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했는지 가능한 한 그대로 아주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이야기를 전부 들은 후에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기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는데 요약하면 이랬다. 그는 조그만 제조업에 전 재산을 투자했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공장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사업에 실패했다. 돈을 모두 잃고 너무 상심한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불황자가 되었다. 잃어버린 것을 곱씹다가 자살을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주 관심 깊게 잘 들었습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랐지만 아무것도 없군요. 그는 관에 누운 시체처럼 창백해져서 의자에 기대 앉아 턱을 가슴까지 떨구며 그걸로 결론이 났군요. 라고 힘없이 말했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이 건물 안에 당신을 소개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잡고 데려갔다. 그리고 커튼 앞에 그와 함께 섰다. 나는 커튼을 한쪽으로 당겨서 그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신을 볼 수 있는 전신 거울을 꺼냈다. 나는 거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내가 소개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과 친해지지 않는 한 당신은 다시 미시간 호수에 가서 구멍을 뚫게 될 것입니다. 이 남자를 더 잘 알 때까지는 당신 자신이나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울로 다가가 수염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더니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엘리베이터로 다시 데려가 돌려보냈다. 며칠 후 거리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났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선생님 사무실로 가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했고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선생님이 절 거의 잊어버리셨을 때
제가 다시 방문할 것이고 그때는 성공한 사람이 돼서 오겠다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백지 수표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금액을 쓰시라고 말할 겁니다. 선생님께서 거울 앞에서 진짜 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이전의 저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한 곳의 사장이다. 이 회사는 미국 전역은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그 사세를 확장했다. 여러분이 자신을 가난과 불행과 실패로 몰아넣는 것도 위대한 성취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도 전부 생각에 달렸다. 만약 자신의 성공을 굳게 다짐하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이를 뒷받침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성공을 다짐하는 것과 단지 성공을 바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키우는 일에 임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또는 필요한 것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이 있다. 그리고 이 힘을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믿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 이는 대대로 전해오는 철학자들의 조언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나날이 더욱더 성공하고 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되면 이 글귀를 여러분 앞에 걸어두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책상 앞에 좋은 일을 암시하는 이런 글귀를 붙여두는 것이 두렵지 않다. 이런 글귀가 내게 좋은 영향을 미쳐 내가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이 되리라고 믿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믿을 때만 여러분을 믿을 것이다. 이들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느낄 것이다. 정신적 텔레파시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계속 전파한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 진동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착각할 것이다. 이러한 텔레파시를 이해하면 왜 자기 확신이 성공의 법칙 15가지 중 두 번째에 위치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을 믿어라. 하지만 세상을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행동으로 보여라. 당신이 비록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나폴레옹 힐의 자기 확신을 위한 서약문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서약을 한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닥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분명히 잘 될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을 위한 서약문. 첫째, 나는 내 분명한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질기고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한다. 둘째, 나는 마음속의 지배적인 생각들이 결국 신체 행동을 통해 외부로 표출되고 점차 실제 현실로 바뀐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 30분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생각하고 실천을 통해 이를 현실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리에 따라 내가 집요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열망이 결국
그것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을 통해 표출된다는 것을 안다. 넷째,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기록했다. 그리고 5년 동안 쏟아낸 내 노력의 가격을 매겼다. 이 가격은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내가 얻고자 하는 대가이다. 다섯째, 나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어떤 부나 지위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힘과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끌어내므로써 성공할 것이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이들이 나를 돕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증오와 부러움, 질투, 이기심, 냉소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버릴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결코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나를 믿게 할 것이다. 나는 이 서양문에 서명하고 기억하며 이것이 점차 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쳐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일꾼이 되리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